지금 최대 현안이 사드 배치입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말고 우리 국민들의 안보, 안전을 지킬 대안을 갖고 와라 이런 그 주문을 예,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경향신문 기자가 답 드리겠다. 그건 예, 외교다. 예, 예. 외교를 하시라. 이제 이런 예, 답변을 예,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당론을 못 정하고 있고 당론을 안 정하는 게 당론이다라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예. 발언을 해서 그게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예. 낳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안보 현안인데요. 사드 배치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와 이제 노무현 정부 네. 때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네. 북핵 문제를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육자회담 등의 이제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사실은 외교적인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서 네.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이제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거 남북 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이제 갈등과 대결 구조로 점차 치닫게 이제 만들면서 북핵 문제를 본인들의 이제 정권 또 정치 과정 속에서 하나 수단으로 하는 듯한 네. 그런 이미지까지 이제 풍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북핵 문제나 그 남북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것을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 간의 갈등 구조나 분열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 관계와 외교를 실패한 거라고 이제 볼 박근혜 수밖에 정부가, 없다. 예. 그래서 그 남북 관계와 외교 실패의 결정판으로 사실은 사드 배치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재검토돼야 된다. 우리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네. 국제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는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우리 당에서도 그에 따라서 당론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아마 우상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사드 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네. 그 사드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은 네. 거기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사안이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네. 국제 외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미 종북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예. 입장인 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전략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 국민 평화 운동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성주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운동을 보고 네.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저 정도로 성숙돼 있구나.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단 이기적인 판단도 하고 네. 역시 개개인별로 이제 색다른 판단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주 국민들께 사드 배치 문제를 성주에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 사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네.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배치 거부를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로 성숙된 군민 의식이다.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의식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견주어 보면은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종북 반미 색깔론이라는 게 사실은 먹혀들기가 어렵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권력이 지속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제시하면은 네. 사실은 당하는 건 또 이제 야당.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일부 야당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높은 수준까지 이르는 국민 의식을 믿고 그것을 네. 이겨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주 고도의 그 정치 전략이 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사드가 내년 연말에 배치된다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연말은 그렇습니다. 대선이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2의 NLL 대화록 파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이른바 내부적으로는 이제 공안 예. 뭐 이런 통치를 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대응 대처 이런 네.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문제는 뭐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입장이시고 지금 뭐 청와대 우병우 수석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예.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NSC 회의를 주관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도 하지 말라는 거냐 네, 이런 네, 언론의 비판도 네, 나오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시는 바처럼 이제 불통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민생과 민권과 이제 민주를 억압하고 이제 파탄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잘못된 특권층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위도 사실은 국민이 회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정부패에 연루된 특권층을 최고 통치자가 엄호하거나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지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대통령의 권위도 지금 국민들이 회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탄핵도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들어있는 권위를 네. 국민들이 예.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렇다면은 뭐 아무리 통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네.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거다 우병우 수석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당 안에서도 6 중 5은 그만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물러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정무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 책임지지 않겠다. 책상을 탕탕 치면서 기자실 찾아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떨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저로서는 본인이 정말로 박근혜 정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은 본인이 일차적으로 물러나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받겠다 하고 처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서 범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다. 결국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죠. 주셨습니다. 거꾸로 이제,